지갑도 잘 두고 나오고 그래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병 치매. 치매는 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 것인가? 기억력 요새 어떠세요? 나 기억력 없어. 금방 한 것도 잊어버려. 그리고 늙은인 게 그러지. 나이 많으니까는 절로 한 60 넘어서면 70, 80에 되면은 그 자꾸 하루 달라지고 하나하나 달라지는 거예요. 노인들은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나이 들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며 자신들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신여대 심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30명의 건강한 노인들 중 혹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분은 없는지를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없다고 그러는데 몇 년도? 몇 년? 시? 무슨 공? 그게 거기가 몇 년이요? 무시 몇 년? 지금이 몇 년? 그러니까 올해가 몇 년이에요? 올해가? 네. 그게 올해가 쳐봐. 82인 게 생겨난 지가 82인 게 우리 쳐봐. 몇 년인지 잘 모르세요? 모르겠어.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장, 네,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간장, 공장장. 네. 이번엔 처음에 일러줬던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시계? 그리고 또 또 하나는 뭐? 할머니는 하나도 기억해내질 못했습니다.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기려? 이 밑에다. 예. 요는 보통 기려. 예.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은 건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오각형을 2개 겹쳐 그려서 사각형을 만드는 것으로 시간, 공간, 구성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오각형 도형을 그리라고 하자 노인분들은 당혹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그려냈습니다. 잘못됐어. 검사 결과 30명의 노인분들 중 4명의 노인이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의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한 검사입니다. 한 사람당 15분간 진행됐던 1차 검사와는 달리 검사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여기 몇 개나 있는지 손으로 짚어가면서 세보세요. 여자가 하나, 둘이, 서이, 너희, 다섯. 5개 있어요? 예, 5개. 네. 하나, 둘, 서이, 너희, 여자, 할머니는 2번 모두 비읍자를 하나씩 빠뜨리고 셌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인데도 할머니들은 아주 난감해했습니다. 다 그리셨어요? 못 그려. 그거 잘 못 그리겠어. 잘 못 그리시겠어요? 이거 좀 어렵죠? 자, 이거 조금 더 쉬운 거. 자. 할머니가 그린 건 사각형과 마른 목걸이 아닌 2개의 사각형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좀 정상에서 벗어날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구성 능력이나 개념화 이런 데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무학이기 때문에 이제 개념화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그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2차 검사를 받은 4분의 노인 중 기억력과 시간, 공간 구성력을 알아보는 오각형을 제대로 그린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흔히 치매라고 하면 자신의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기억이나 행동에 장애를 보이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이전부터라고 합니다. 기억이나 행동 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것도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사실은
치매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본 결과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간단한 오각형 도형조차 제대로 그리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노인분들 중에 치매에 걸린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세 분의 할머니와 함께 찾은 곳은 노인질환 전문병원인 인천은혜병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치매 종합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치매 종합검사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포함해 총 16가지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쪽 보시. 우선 지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후각 검사입니다. 뚜껑에 색깔별로 다른 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깔일지라도 병마다 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 할머니에게 제시한 냄새는 꽃향기입니다. 아까 저는 쪽에 나는 네, 이거는 소오줌 냄새 같이. 소오줌? 할머니에게선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탄 냄새를 맡겠습니다. 잘 맡아보세요. 전혀 안 나세요? 할머니들의 후각 능력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치매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일부 치매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숨을 들여마시고 숨 참으세요. 이외에도 엑선 촬영과 뇌파, 심전도 검사 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직접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과 같이 치매를 일으키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제 치매 종합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인 뇌기능 검사입니다. 뇌에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뇌 사진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해 본 결과 세 분의 할머니 중 한 분에게서 치매 초기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한 할머니의 뇌 사진에서 약간의 이상 증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이 사진은 그 치매 증상을 보인 할머니의 그 뇌 촬영 사진인데요. 정상인과 비교해서 그 뇌 전두엽과 측두엽에 그 경미한 그 뇌 위축 소견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는 이렇게 뇌의 특정 부분에 이상이 생겨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뇌 질환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또 이거를 받아들여서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심하게 망가지는 질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대뇌 피질, 맨 끝에 있는 껍질 부위하고 또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나 편두엽 같은 부위가 주로 선택적으로 초기에는 많이 망가지지만은 이게 자꾸 진행될수록 뇌의 전체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운동과 이 감각 기능까지 다 망가져서 결국은 이 꼼짝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이렇게 처음엔 기억이나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손상되다가 점차 운동과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까지 파손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심해지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의 뇌엔 10억 개에서 15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그 수가 변하는데 대개 20살이 넘어가면 하루 약 5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생 동안 죽는 뇌세포는 사람이 갖고 있는 뇌세포의 10% 수준으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많은 뇌세포가 죽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말기가 되면 거울을 통해 보이는 본인의 모습조차도 알아보질 못하고 머리를 빗는다거나 세수를 하는 등의 일상적으로 하던 모든 행동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치매 증상은 약 10년에서 15년간 단계별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경기도 행주산성 근처에 위치한 샘터 마을. 이곳엔 30명의 치매 노인들이 보호받고 있는데 모두 중증의 환자들입니다.
다시 오세요. 좀 숨겨줘. 옷 신으세요? 한번 신어보세요. 어떻게 신으시나? 못 신어. 이거는 어떻게 신으셨어요? 이건 가까스로 앞으로. 아니야 이거 뜬거 숨겨줘. 중증의 치매 노인들은 이렇게 늘 하던 일상적인 행동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밤이 되자 노인분들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입을 자꾸 이렇게 접으시면 어떻게 하신대? 자꾸 입을 덮고 주무셔야죠. 자꾸 입을 개면 어떻게 해요? 응? 입을 자꾸 계시면 어떻게 해요? 주무셔야죠. 예? 할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자꾸 개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을 가리지 못할 뿐 아니라 밤새도록 이 방 저 방을 다니며 배회하는 것도 중증의 치매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 살고 싶긴 살고 싶다. 할머니 이불 왜 계세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이걸? 이불 왜 계세요? 이게 쓰려고. 뭘 쓰시려고? 몰라서 이게 못 쓰는 거 두 가지 이렇게 쓰겠더라고. 안 주무실 거예요? 응, 안 줘. 여기도 거기 거기 누가 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이렇게 자신의 모습조차도 망각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한 할머니를 만나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64살의 박능희 할머니는 9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라고 느낀 건 불과 2년 전. 2년간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품면 안 돼. 저기 난 노랑 사줄게. 내일 화이바 사줄게. 현재 박능희 할머니가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먹는 걸 보면 손부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트럭에 진열된 과자를 보자 할머니는 또 멈춰 섰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서는 산책길에서 이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실갱이는 계속 이어집니다. 도로에 나오자 할머니는 버스 정거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오는 쪽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박능희 할머니가 기다리던 건 버스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버스에 오르려 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버스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또다시 버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못 타고 어디 가시려고요? 예? 어디 가시려고요? 시내 가는 게야? 어디 가는 게야? 응? 시내 가는 거야. 시내. 누구 만나러 가세요? 싫어. 할머니가 혼자 버스 타고 가시면 집에 못 찾아오세요? 못 찾아. 지금 여기서 찾아가라면 집 잘 못 찾겠는데. 응? 여기서 못 찾아. 지금 봐 이름도 모르지 뭐 성도 모르지 집 번지 모르지 이봐 또 오잖아. 버스만 보면 뭐 100% 탔다. 전부 왜 탔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럼 이봐 또 그때 잡힌 게 아니야. 인터뷰를 하는 사이에도 버스만 오면 할머니는 습관적으로 버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거의 언어적인 표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가 뭐 힘들고 또 본인이 거의 판단력이 없고 많이 퇴행해서 뭐 애기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으시고 진압력 같은 게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집도 이제 잘 찾지 못하고 집 안에서도 목욕탕이나 방이나 그런 거 구분을 잘 못하실 때가 많고 이분 같은 경우는 2번을 할머니의 상태는 아주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두 개 겹쳐진 오각형을 그리는 것도 2년 사이에 많이 버거워졌습니다. 2년간 할머니의 상태는 어떻게 나빠진 것일까? 그저 깜빡깜빡 잊기를 잘하던 것이 이상한 행동으로 변한 건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가스 위에 올려놓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치매 초기에 많이 보이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경미한 뇌 위축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주로 이제 기억력이 감소돼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언어 장애로는 주로 명칭에 대한 실효증이 나타나서 적절한 단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요. 또 시, 공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자주 다니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실행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칫솔질을 잘 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머리 빗는 그런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문을 걸어 잠그는 일입니다. 얼마 전 할머니를 잃어버렸다가 하루 만에 찾은 이후에 생긴 습관입니다.
문을 걸어 놓았는데도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눈을 피해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자물쇠를 이리저리 만져봐도 문이 열리지 않자 포기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할머니는 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증상은 1년 전부터 나타난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즈음에 치매 환자의 뇌가 오른쪽입니다. 초기에 비해 검은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중기에 주로 보일 수 있는 증상으로서는 그 행동과 인격의 변화가 주로 오게 되는데 아무 목적 없이 배회하기도 하고 또 수면 장애로 낮과 밤에 바뀌기도 하고요. 또 불안이나 초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해서 그 우부증이라든가 의처증 같은 그 피해 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의심증이라든가 심한 충동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심한 인지장애로 인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기도 하고요. 아주 심할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들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난 누구야? 또 때리려고 그러네. 누구야? 지금 박능희 할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배회하고 늘 옆에 있는 남편의 존재도 가끔 잊어버리는 중기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9년에서 10년 정도 계속되다가 말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말기에 주로 보일 수 있는 증상으로서는 그 보행장애가 심해져서 주로 침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소대변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말문이 닫히게 됩니다. 또 전신의 근육이 강직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폐렴이라든가 뭐 요로 감염, 방광염, 욕창 감염 이와 같은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기 증상이 나타날 때의 뇌는 치매 초기와 중기 때의 뇌에 비해 뇌의 중앙 부분과 주변이 상당히 심하게 검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가 점차 위축돼 가는 것입니다. 치매는 물건을 놓았던 자리를 잊어버리거나 가스불을 켜놓은 채 끄질 않는 등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치매라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각 증상을 보였을 땐 행동이나 기억에 치명적인 장애를 보인 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매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혹시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을 노인 자신이나 그 가족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는 왜 걸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걸리는 것일까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현재 치매에 걸려있는 레이건은 자신이 대통령에 재직했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레이건이 앓고 있는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우리는 노인질환 전문병동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지랄하고 있어. 정순자 할머니는 누군가 특별히 지칭하지도 않으면서 아줌마 이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캔 미숫가루를 가져다 달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현재 정순자 할머니는 아줌마 이거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은 모두 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미숫가루만을 먹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후엔 아주 서서히 그 증세가 악화돼 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증상은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치매를 비롯해 각종 뇌질환을 연구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뇌질환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설로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침착이 되어서 주변의 신경세포를 죽이고요. 그 신경세포가 연결고리를 쭉 가지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억력의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로 인해 죽은 뇌세포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우리는 실제 살아있는 뇌신경세포를 갖고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잘 배양된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직접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뇌세포 배양실에 다시 넣은 뒤 18시간 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본 뇌세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울지어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 18시간 만에 뇌세포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독성 단백질로 인해 뇌세포가 죽는 것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세포의 죽음으로 인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노인들은 정상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즉, 정신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나 문기 지랄도 기도나. 아이 시끄러 빙신아 시끄러. 누가 나가라 그랬다가 처먹고. 정순자 할머니와는 달리 이 할머니는 제법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말은 아주 한정돼 있으며 주로 병실의 할머니들을 힐책하는 말들입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있어요? 아이고 할머니.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간호사를 붙잡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뇌세포를 죽여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유전적 요인입니다. 실제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치매 쥐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보는 사람이 어지러울 정도로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쥐를 갖고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정상 쥐를 미로에 올려놓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쥐는 양옆에 유리막을 확인한 뒤 그 이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쥐는 어떨까요? 치매 쥐는 전혀 살피지 않고 미로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리막이 없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난 뒤 다시 치매 쥐를 미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치매주의 경우 그 독성 단백질로 인해서 그 신경에 손상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또 활성도도 증가하고 그래서 그 아까 그 떨어졌을 경우 그거를 기억 못하고 다시 올려놨을 때 또 떨어지고 이것도 기억력에 그 부족하고 상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치매 쥐처럼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10%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나타납니다. 나머지 90%는 아직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난 또 한 명의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에다 운동 장애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앞서 알츠하이머성 환자들과는 다릅니다. 네, 좀 발 많이 뛰세요. 조금 더. 너무 잔발 뛰신다. 이렇게. 위험인자로서 고혈압을 치료하고 계셨는데 고혈압이 오래되면서 이제 동맥경화증도 같이 있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뇌경색증이 생기게 된 거죠. 즉 뇌혈관성 질환에 의해 생긴 치매로 뇌혈관에 찌꺼기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뇌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 그 증상이 다릅니다. 이 사진은 그 혈관성 치매 환자의 뇌 촬영 사진인데요. 그 뇌 좌측 축두엽에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주로 보일 수 있는 소견으로서는 그 치매 증상 외에 언어 장애로 실어증이 오게 되고 또 안면마비하고 우측의 팔다리 마비가 올 수 있고요. 또 감각마비 증세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뇌의 우측에 이상이 생길 경우 치매 증상과 함께 시각 장애를 동반하게 됩니다.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뇌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유전에 의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치매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매는 그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아직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환경을 조사해서 공통점을 뽑아낸다면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여러 차례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비교적 학력이 낮은 사람, 두뇌에 외상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고령 출산,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 40살 이후에 낳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또 하나의 흥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치매는 체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의 체질 중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체질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의학계에 보고된 이 논문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체질을 분석해 본 결과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체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소양인 2명, 소음인 23명, 태음인 20명으로 소음인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상 인구들을 이게 분포들을 보면은 태음인이 50%, 그다음에 소음인이 30%, 소양인이 20%, 그다음에 태양인은 불과하면 한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비한다면은 소음인이 28케이스라는 것은 아마 한 60, 70%를 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체질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학적인 그런 체질론을 보면은 아마 성격적인 면이 좌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음. 우리는 실제 치매 노인들 중엔 소음인이 많은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곳 사회복지관은 치매 노인들 20여 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대개 초기의 환자들이었습니다. 김동일 한의사는 노인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모습이나 체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한 식탁에서 노인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동일 씨는 두 사람의 말다툼하는 모습을 세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성향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시종일관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리고 두 할머니의 체질을 감별하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소화도 늘 잘 되세요? 네. 요즘에도 고기 중에서 무슨 고기 제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지. 여기 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있는데 어떤 거부터 잡수시겠어요? 닭고기. 식성과 체구 그리고 성향으로 살펴본 결과 이 할머니는 태음인이었습니다. 또 요목조목 잘 따지는 할머니는 소양인으로 구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용히 식사를 하던 이 할머니는 체격도 살펴봤는데 소음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체질 분석을 해본 결과 태음인이 5명, 소음인 4명, 소양인 2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음인과 체질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소음인들이 비교적 성격이 좀 꼼꼼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은 속으로는 또 많기 때문에 소음인들에게 그것이 생기기 쉽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내성적이고 꼼꼼한 성향의 사람들이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에서도 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 100명을 조사해 본 결과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적극적이고 대외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분의 경우에는 안 그런 분에 비해서 치매 환자가 좀 적으시더라. 그리고 또 그런 분이 혹시 치매가 됐더라도 그렇지 않았던 보다는 증상의 그런 어떤 그 중증도가 좀 덜하더라. 이런 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딱 집어서 이런 유형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타입의 인간이 치매에 들걸린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물론 좀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돼야겠지만은 국내나 외국의 치매 환자들 성향을 보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망증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건망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경우 그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보다 쉽게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요?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는가? 사람들의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그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보통 지하철이 노선을 한 바퀴 돌고 차고에 들어왔을 때 승객들이 놓고 내린 물건이 평균 20여 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분실물들이 모여있는 지하철 유실물 센터. 그 안에는 그야말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인쇄된 중요해 보이는 듯한 서류가 있는가 하면 화려하게 장식한 결혼 앨범도 있고 자신의 다리와 다름없었을 휠체어와 목발을 두고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면 연락이 되는데 우리가 안 들어오는 것까지도 연락을 못 해드려요. 안 들어오면은 전화를 못 해드리고. 이거 이제 연지해놓고서 남부에서 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사람 몸만 내리고 그냥 물건 놓고 내려버렸죠. 왜 물건을 왜 못 챙기셨어요? 신문 보다 가서 그냥 깜빡 잊어먹고 내려버렸어요. 들고 있기가 너무 커서 위에 올려놨는데 얘기하다가 그냥 내린 거예요. 우리는 유달리 건망증이 심하다는 한 30대 주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사인 정선미 씨입니다. 외출하려고 준비 다 끝내고 손에 열쇠까지 쥐고 있었는데도 그 열쇠를 찾느라고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 딸한테도 막 물어보고 원방 다 뒤지고 나서 나중에 보면 손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여기서 일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수강생들 오면은 그러니까 재료를 제가 다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반제품도 꺼내줘야 되고 물감 거기에 맞는 색깔도 꺼내줘야 되는데 꺼내주려고 창고 문 딱 열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몰라서 한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이 선생님 저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그거 저 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서 움직이는 장소마다 메모를 해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고치려고 메모하는 습관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메모를 하다 보니까 그 메모지도 어디다 놓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건 치매처럼 어떤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인가? 우리는 정선미 씨의 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뇌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뇌실이나 뇌실질이나 거의 정상 소견입니다. 보시면 전혀 위축이 없죠. 치매 환자들의 뇌와 같은 검은 테두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등을 검사하는 심리건강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곰, 소나기, 돼지, 앵두, 가뭄 8개의 과일 이름을 불러주고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입니다. 해보세요. 참외, 소나기, 안개, 정선미 씨는 제법 잘 따라했습니다. 딸기 짚을 거예요. 짚으면 그 순서대로 따라 짚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검사자가 짚은 순서대로 나무 토막을 짚어내는 것입니다. 검사자가 짚는 나무 토막 위의 숫자가 정선미 씨에겐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또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앞서와는 달리 검사자가 짚은 순서와 반대로 나무 토막을 짚어내야 합니다. 이번엔 잘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행한 검사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신경심리검사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억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정상적인 그 기억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가정주부면서 지금 파타임 직업을 이제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그 가정주부의 역할도 다 이제 요구가 되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제대로 하기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그 인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치매의 초기 증상은 건망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산만한 사람의 경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고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치매라는 것은 뇌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고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두려워하는 50, 60대 분들은 미리 치매 예방법으로 산의 이름을 외운다든지 일부러 게임을 즐긴다든지 하면서 머리를 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들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치매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현재까지 보고된 최신 자료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정도나 치료가 가능한 것일까? 시간이 안 보여. 시계는 돌아가는데 이게 하면 뭐 이게 겉보기에 아주 건강해 보이는 정인수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치매로 온 가족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떼만 일하면 괜찮아요. 겁나요 그래서 그러네. 예, 그냥 아침 저녁 시골에 그 고구마 원상 하는 게 있거든. 고구마 원상 하는데 그전 그 평상시에 내가 성혈제 같으면 한 30분 이내로 다 되는 건데 1시간을 가지고 만져버려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벽돌을 한 몇 장만 이렇게 반듯하게 놓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리방식으로 쫙 놓으면 되는 건데 나는 아무리 반듯하게 놔도 우리 저 식구하고 우리 저기 막내 며느리하고는 안 돼. 다시 뜯어서 이게 꿀정해라고 말 다시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인수 씨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차나 버스를 타는 일이었습니다. 정인수 씨는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늘 플랫폼 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간표엔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건 정인수 씨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았습니다. 당시 정인수 씨는 치매로 시계를 보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1시 15분이다 하면은 나는 1시 15분을 시간 볼 줄 모르는 아이들만이라다가 못 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가족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있었는데 옷을 제대로 입질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안절부절을 못해요. 가만히 앉았도 못하고 섰도 못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근데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당시 정인수 씨의 상태는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밖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이런 거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막혀서 이 환자 이렇게 혈관성 치매를 일으켜 가지고 특히 이제 기억력 장애, 그런 판단력, 이해력, 또 계산력 이런 것들이 뚝 떨어져 갖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으로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나타난 치매였습니다. 병원을 찾은 정인수 씨는 1차적으로 치매의 원인인 혈압 조절을 했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치료를 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그 빠른 시일 내에 오게 되면 거의 정상 상태에 가깝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뇌세포라는 건 한번 죽으면 살아나질 않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혈관이 막히지 않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두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림을 찾거나 차이점을 찾는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인지적 장애, 특히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기억력이 떨어진 경우에 그 떨어진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떨어진 주의력과 기억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로 점차 진행을 해서 특히 치매 환자나 또는 뇌 손상을 받은 그런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기에 발견 치료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치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후부터 점점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이렇게 혈관성이든 알츠하이머든 치매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와 함께 중요한 것은 뇌세포 활성화 요법입니다. 이러한 요법은 중증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노인질환 전문병원인 은혜병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매일 1시간씩 마련됩니다. 오늘은 시사토론 시간, 주제는 일본 문화 개방입니다. 우선 할머니들은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 글을 써서 제출한 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랑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예, 절대 반대하시고요. 자, 여기다는 어떤 내용 써주셨어요, 할머니? 예. 물건 사지 말고 예. 책도 읽지 말고. 예. 이 시간은 치매 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깥 세상이랑 단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런 시사적인 이슈를 통해 가지고 그 현실 인지 감각을 향상시켜드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시대가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떻고 바깥 세상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보셨듯이 발표하시고 또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해력이라든가 뭐 판단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그런 인지 능력의 총체적인 향상을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가? 치료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뇌에 지적인 자극을 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뇌 신경세포는 한번 망가지면은 재생이 되지가 않죠. 그러나 죽지 않고 남아있는 신경세포는 쓰면 쓸수록 이 뇌에 가지가 왕성하게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적인 자극을 주면 줄수록 뇌의 신경 회로가 발달해서 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뇌에 지적인 자극을 주는 것일까요? 한때 컴퓨터 오락이나 고스톱을 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지적인 자극, 어떤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어떤 고스톱을 친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뇌를 원활하게 움직여 준다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이 도박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스트레스도 뇌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가 되고 그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뇌 발달에 역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냥 원활하게 쓴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은 이것이 도박하고 연결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못 됩니다. 비타민 E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엔 비타민 E를 주고 또 한 그룹에는 주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비타민 E를 먹은 경우 알츠하이머가 늦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바이타민은 옛날부터 잘 알려진 노화 방지라고 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뭐를 하냐면은 산소독이라는 게 있는데 산소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수한 그런 가스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산소가 변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산소가 화합물이 되면은 그것이 세포를 죽여요. 그리고 그것이 노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 그러한 산소 독에 대해서 그걸 뭐랄까 해독해버리는 그러한 작용을 해요. 그런가 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에스트로겐을 투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에스트로겐을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 치매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투여한 세포는 이렇게 정상 세포처럼 살아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신경세포의 생존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그 생존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들은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그 알츠하이머병 예방의 의미로 그걸 갖다가 또 많이 의사들이 프리스크라이브 하고 있어요. 네. 치매는 뇌 이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초기 증상의 치매 노인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치매. 치매가 깊어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도로 퇴화된 뇌의 기능은 기억력과 사고력 그리고 행동에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와서 주위 사람들까지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흔히 치매를 두고 정신적인 암이라고들 합니다. 아직까지 불치의 병이긴 합니다만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위암이나 폐암처럼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 것이 또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치매란 그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냐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치매를 앓고 있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 추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에는 아팠던 게 1년에 그래 의대권서 말에 빈도수에 올라왔던 것 그런 거 하나도 없고